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현재자동차의 하현재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원래 다른 채널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은 처음으로 제 채널 현재자동차를 위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 2대, 뭐 번호판 가리고 뭐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번호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나요? 하여튼 일단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두 대의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 대 차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에도 올려놨는데 현재 이제 국내에서 뭐 기름값으로는 뭐 최고 많이 먹는 차량 중에 하나죠. 뭐 이거보다 더 실제 이제 제네시스 2008년식 3.8이고요. 요거보다 뭐 더 많이 먹는 거 세단으로 봤었을 때 5.0 타오 엔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실제로 이제 GDI도 아니고 그냥 일반 MPI 엔진이라서 유류비는 뭐 그렇게 그 기름 먹는 걸로는 좀 꽤나 많이 먹는 애입니다. 공연비가 9kg가 안 나오죠. 9.8kg 뭐 이것도 나오는데 실제 제가 운행하고 있는 건 딱 그 공연비 수준으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련 이제 연비 운전에 관해서는 다른 영상에 이 채널을 올려놨나 모르겠는데 그 영상도 다른 채널에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옆에 트위지 몇몇 영상을 올려놨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있는 초소형 전기차 중에서는 전비가 제일 좋은 차량이죠. 어떻게 뭐 극과 극입니다. 크기도 뭐 차이가 많이 나고 연비 전비 면에서도 극과 극의 차량을 2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다른 영상에도 얘기를 했나 모르겠지만 이걸로는 뭐 근거리에서 이제 이동할 때 쓰고 그리고 이제 쿠팡이츠 배송도 이걸로 하고 있죠. 아르바이트 뭐 부수입을 뭐 이걸로 조금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실제 승차감도 뭐 극과 극이죠. 이게 실제로 이제 이거 이후에 뭐 제네시스 뭐 대형 세단일 경우에 이것보다 승차감은 더 조금 더 딱딱해졌죠. 이제 뭐 차가 자체가 무거워지면서 좀 딱딱해졌고 이 당시도 이제 최초의 후륜 구동 세단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전륜 베이스 전륜 차량과 같은 유사한 운전 성능, 운전 감각을 보유한 차량이고요. 약간은 그나마 이제 고급 세단을 그 당시 2008년이니까 저희가 요즘 차량처럼 뭐 그렇게 막 단단한 승차감을 좋아하지 않을 때라서 뭐 나온 건 그 당시에 이제 좋은 승차감 뭐 약간 좋은 승차감이 뭐죠? 좀 꿀렁꿀렁 약간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이제 뭐 거기에 좀 세팅이 됐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운행하는 데는 이게 뭐 실제로 이제 뭐 롤링이나 요잉이 뭐 요 근래 차량에 비해서는 좀 심하지만 실제로 이제 아주 그러니까 이 차량을 연비 10km를 뽑기 위해선 아주 뭐 그냥 진짜 스무스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1kW에 저는 이제 아파트 완속 충전기로 충전을 해서 한 269원 정도에 충전을 하는데 그래도 6kW인데 보통 한 60km에서 실제로 이제 계기판 상으로 완충했을 때 아주 천천히 운행을 얌전히 하면 최고 95km까지 주행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뭔데 이제 실제로 주행은 한 60km 정도 주행을 하죠. 1kW당 그리고 10km 정도를 뽑아줍니다. 실제 표시된 공연비는 그거보다 조금 더 작고요. 뭐 이건 이제 대각선이고요. 지금 이 차에 해당 차량은 2018년식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지금 구매해가지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뭐 나름 당시 이제 구매 당시는 한 1,860km 정도 주행을 한 차량을 가져왔었고 지금 3,000km가 넘었습니다. 뭐 그건 한 달 동안 한 2,000km 가까이 운행을 했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이게 4년 동안 1,800km 주행한 1,600km였나 주행한 차량을 가져와서 뭐 한 달 동안 2,000km 정도를 제가 주행을 했었으니까 이 차량에 대한 특성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뭐 이거 뭐요? 이제 원근법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커 보이긴 하지만 그 주차 라인 뭐를 봤었을 때 그 차량 자체 크기는 대충 가늠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그거 이건 후면 모습이고요. 저 조그맣게 여기 보이는 건 이제 여기 달려 있는 블랙박스와 연동되는 후방 카메라고요. 실제 이제 뭐 달아놓긴 했는데 이게 막혀가지고 뭐 그 룸미러로 뒤쪽을 보는 건 이제 다른 차량과 틀리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없다고 해서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차량이 이 정도가 크기가 돼서 이제 사이드 미러로는 뭐 바로 뒤가 안 보인다고 하지만 이게 차체 폭이 원체 좁다 보니까 밖으로 돌출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로도 실제로 한 요 정도까지는 요 정도 거리까지는 후방을 거의 다 커버하고 바로 앞 정도는 좀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후방 감지기가 좀 아주 민감합니다. 이 정도 거리인데도 이제 좀 약간 띡띡 소리가 나면서 울릴 정도로 조금 민감은 한데 그래서 뭐 후방 카메라 이게 꼭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지금 보시듯이 보통 이제 창문을 많이 달고 다니시는데 저는 이제 창문을 달고 그 구매 당시엔 창문이 있었었는데 그냥 제거를 하고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창문이 있는 게 뭐 낫겠지만 아시듯이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는 차량이고 그냥 바퀴가 4개 있지만 오토바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운행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 그냥 없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외부에 손잡이도 없는 게 보이시듯이 문을 열려면 요 안쪽에 있는 고리 조그만 게 있으면 이렇게 생긴 고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 고리를 이렇게 잡아 당겨야 돼서 실제로 창문이 있으면은 그 창문을 열고 또 그 창문이 여기에 딱 걸립니다. 걸려서 이제 열어서 올리고 그 창문을 약간 밖으로 빼서 들어 올려야 되는 승하차시에 좀 불편함도 있고 뭐 창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실내가 밀폐가 돼가지고 뭐 따뜻하거나 시원하든 뭐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전 제거를 하고 다닙니다. 대신에 뭐 이렇게 그 커버를 이렇게 중고로 어떻게 당근에 또 쉽게 구해가지고 요거를 보통 씌워놓죠. 이거는 이제 지금 서대구 고속버스 터미널 앞 공영 주차장이고 뭐 어제 이제 서울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씌워놓고 갔다 오면 그닥 뭐 내부에 뭐 훔쳐갈 것도 없습니다만 뭐 그렇게 뭐 도난이나 이런 쪽에 걱정은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할 때는 그냥 없는 채로 뭐 이렇게 그냥 없이 그냥 주차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주행감은 실제로 저희 아파트에 또 요상한 또 차량이 하나가 있습니다. 카브라고 실제로 이제 그건 오토바이로 등록되죠. 앞에는 바퀴 하나고 뒤에는 바퀴가 2개 있고 차량을 운행을 하면 이렇게 이제 위에 이제 캐빈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량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오토바이 이거 3륜 오토바이로 등록이 돼서 자동차 번호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위지가 전기 자동차인데 왜 파란색 번호판이냐 아니냐 실제 이제 신형 번호판은 가로로 긴 번호판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파란색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구형 번호판은 파란색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뒤쪽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구매 당시부터 이제 흰색 번호판이 달린 차량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실제로 이제 파란색 번호판 단 트위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하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전 이제 뭐 트위치 Q&A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부분이 나오지만 하여튼 주행 거리는 완충해서 한 60km 정도는 운행이 가능을 하고 이게 그러고 승차감은 그냥 그냥 딱 카트 주행 감각이 그래도 서스펜션이 약간은 있어서 돈 노면에서는 뭐 아주 괜찮은 주행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속력도 지금 실제 최고 속도는 트위지는 85km가 나오는데 85km까지는 제가 끝까지 밟을 일도 없고 어차피 85km 정도 밟으려면 고속 자동차 전용도로 뭐 간선도로를 타야 되는데 이 차량으로는 간선도로를 타지 못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85km까지는 아니고 한 60km 정도 걸어 60km의 도로에서 한 65km, 70km까지는 무난하게.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최고속으로 가면 전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잘 운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로 한 해봐봐요. 보통 이제 시내에서는 50km. 그리고 조금 뭐 뒤 차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된 정도라면 한 60km, 65km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어떤 여타 어떤 차량에 비해서 뭐 가속력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50km 이상에서 뭐 가속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85km가 최고 속도이기 때문에 50km에서 60km 그 정도 속도에서도 뭐 도달하는데 뭐 천천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65km까지는 그냥 리니어하게 쫙 뻗어줍니다. 물론 뭐 70km 넘어가서는 제가 밟을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 그 정도까지도 가는데 이게 제 가장 경제적으로 써야 되는 차량이라서 그렇게 급감속, 급가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최고속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로 운행을 하고 있고요. 브레이킹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유압식이긴 한데 브레이크 부스트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브레이크 압력을 부스트 시키는 건 없는데 회생제동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브레이크를 밟는 게 부스트 안 된 밟는 담력만으로 이제 그 브레이킹이 되는 게 아니고 회생제동 이제 모터에다가 뭐 그 역으로 이제 전류를 흘려서 그렇게 하는 것 있기 때문에 그냥 담력만으로 서는 차량은 아닙니다. 근데 그 감각은 일반적인 승용 차량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처음에 타보시면 조금 틀린 느낌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회생제동이 강하게 걸리면 그걸 꽤나 뭐 세게 걸리거든. 그래서 그 급작스런 이제 급제동에도 꽤나 잘 삽니다. 왜 약해도 잘 서는 게 초경량이니까요. 이게 400km, 440km 정도밖에 안 나가는 차량입니다. 뭐 제가 이제 제 체중이 그냥 90kg 가까이 나가니까 하더라도 500km 정도밖에 안 되는 차량이고요. 실제로 이제 옆모습을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배터리가 여기 하부에 그 운전석 하부부터 이제 뒤에 있는 조수석 하부까지 이렇게 하부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 중심이 뒤쪽이 조금 더 많겠죠. 모터도 달려 있고. 그리고 무게 중심 엄청 낮죠. 이게 뭐 배터리 무게만은 따로 모르겠지만 실제로 진짜 초경량의 초저중심 차량의 뭐 운행 감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이 뭐 아주 딱딱한 편이라서 실제로 롤링 요잉은 거의 없고 큰 진동 정도는 받아주는 정도. 그래도 뭐 승차감은 그런 서스펜션 세팅은 르노 F1에서 차량을 뭐 운행하던 그게 이제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과속 판지턱을 넘고 나서 떨어졌을 때의 감각은 뭐 상당히 괜찮은 수준의 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때 뭐 붕 떴다가 쿵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노면을 따라서 잘 올라갔다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아주 괜찮은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도는 아주 좀 높죠. 그리고 이제 보통 타이어 값이 조금 비싸긴 하거든요. 컨티넨탈 타이어요. 정품으로 하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인데 넥슨인가 거기서 이제 국내 골프 카트형으로 나오는 차량 그러니까 타이어 사이즈가 비슷한 게 있어서 이게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향후에 아직 이제 3,000km대 운행하고 있어서 타이어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는 있지만 뭐 일단 1, 2만 킬로 정도 주행하고 나서는 뭐 그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폭이 현재 차량보다는 조금 더 넓어지죠. 이 사이즈가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앞이 더 좀 좁고 뒤쪽이 넓습니다. 근데 이제 광폭으로 안 바꾸려는 이유가 이게 이제 광폭이 됐을 때에 이제 뭐 차체 무게의 상승도 있겠지만 접지력에서는 더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이게 넓어지면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고 이게 바퀴라고 했었을 때 이게 넓어지면은 접지력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제 각 면적에 따른 이게 하중이 더
더 작아지기 때문에 접지력을 더 놓칠 수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뭐 횡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평평비가 높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이게 뭐 좁은 거는 더 강한 힘으로 누를 거고, 넓어지면 이제 조금 더 면적당 무게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 뭐 실제 이제 접지 면적 그리고 눈빗길에서는 접지력을 더 잃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가급적이면 요 차량 타이어 사이즈를 유지하고 넓혀도 뭐 조금 더 넓어지는 정도로만 운행을 할 겁니다. 아니면 뭐 이게 그리고 지금 요 휠 커버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팬더가 실제로 이제 요 타이어 사이즈에 거의 뭐 딱 맞아가지고 이제 조금 넓혀도 간섭이 생긴다고 하는데, 일단 뭐 그래도 많이 넓지 않으면 약 뭐 이거 플라스틱이라서 히팅건이나 이런 걸로 좀 피면 될 것 같고요. 타이어는 그렇고 요렇게 이제 좀 밖으로 튀어나온 것 때문에 장점이, 그리고 이제 이거 꽤 높아서 연석 같은 데도 잘 긁힐 일도 타이어로 대충 문 떼고 다니고요. 뭐 휠 커버는 잘 안 긁히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아이고 딴 게 나오네요.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머리가 있고 요 앞에 대한 감각이 잘 없긴 하거든요. 근데 바퀴가 앞에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운행을 하다가 어디 좀 뭐 서야 될 때 가가지고 이제 바짝 대더라도 타이어부터 먼저 닿기 때문에 차체에 대한 손상은 별로 없고요. 물론 그렇게 할 때는 고속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퀴가 먼저 더 이렇게 먼저 봤기 때문에 뭐 타이어야 그렇게 세게 안 받는 이상 차체 손상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돌출형 타이어라서 또 스타일링이 또 좋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이 차량을 이렇게 창문 없이 운행을 하고 있으면 운행하고 있을 때 주위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조금 따갑긴 한데, 뭐 나름 그거 오토바이 타고 다녀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더 장점을 뭐 얘기 드리자면, 이게 여기 뒤에 이제 요 박스가 있는데, 요거 이제 쿠팡 배송할 때 이렇게 뭐 음식물 넣기 위해서 이제 박스를 해놨고, 장점이라면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오토바이보다 운행비도 유류비도 훨씬 더 적다는 거. 물론 이제 실제로 한 4시간 정도, 최대한 4시간 정도의 이제 배달업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러고 보면 또 한 두세 시간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은 하긴 힘들지만 이제 부업으로서 뭐 이만한 차량이 더 있지 않을까?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습니다. 예. 어떤 그 정도. 그러고 이제 실제 시내 근거리 이동에는 이만한 차량이 따로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배송 같은 경우에 오토바이보다는 이제 시간당 수행 능력은 조금 떨어집니다. 이거 승하차도 시간이 좀 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번호판이 뒤쪽에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뭐 딸배라고 그러죠. 이렇게 신호를 좀 무시하고 다니는 경향 그거나 역주행하거나 뭐 그런 수도 있는데, 요거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실제로 그 신호를 더 잘 지켜야 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어서 배달에는 뭐 최적화는 아닌데 충분히 그는 가능은 하다. 오토바이가 가는 길은 다 갈 수 있으면 좁은 골목도 잘 가고요. 뭐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사고가 나더라도 이게 또 어떤 사진으로 이게 내부 사진을 조금 더 찍어 놨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정면 사진으로 보죠. 정면 사진. 실제로 이제 지금 사진으로 잘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기가 이제 머리가 있고, 여기서 보통 이제 발까지 지금 실제 신체가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까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래시 존이 사이드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을 때 크래시 존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다. 문짝 안에도 뭐 세이프티 빔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부닥친다 하더라도, 정차 중에 옆에서 부닥친다 하더라도 실제 전도,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낮기 때문에 전도도 잘 되지 않고, 이게 요 안쪽에 FRP 플라스틱 이제 커버 안쪽에는 프레임이 있고, 그 프레임을 밀고 들어올 만큼의
밀고 들어오기 전에 보통 요 프레임이 맞춰주기 때문에 차가 아예 밀려 나가겠죠. 그래서 전도 위험성도 없고 뭐 실제 2차 사고, 오토바이 타고 났을 때 측면 사고에 대해 위험한 게 넘어지면서 2차 사고, 2차 충격, 바로 충돌 당시의 충격보다 넘어지면서의 충격으로 더 이제 신체 상해가 더 많이 발생하는데, 요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유,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아마 다음 영상에는, 뭐 실제로 이제 차체 근처에서 뭐 오늘 설명드린 부분 뭐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고요. 그러고 뭐 또 댓글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촬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그럼 뿅. 이거 끝나는 게?